안녕하세요. 칼리지 피직스 기초물리학 1장입니다. 1장 단위, 삼각함수, 벡터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1장에서 다루는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보면은 물리량의 단위와 표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차원 분석에 대해서, 그리고 유효 숫자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어림, 크기 정도, 차수 크기 정도의 계산을 통해서 어림하는 방법, 그리고 나서는 이제 좌표계 삼각함수 벡터와 같이 물리에서 꼭 필요한 수학의 내용인데 이 내용들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1절 길이, 질량, 시간의 표준입니다. 자, 먼저 기본 물리량을 알아야 되는데 물리가 자연 현상을 관찰하고 측정해서 거기서부터 얻는 물리량들의 관계를 법칙이나 공식으로 이제 정리를 한 다음에 자연 현상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그런 학문인데요. 이때 가장 기본적인 물리량으로 정의된 것이 길이와 질량과 시간입니다. 길이 랭스, 질량 매스, 시간 타임 해가지고 LMT로도 표시를 하는데요. 이렇게 길이, 질량, 시간을 기본 물리량으로 정의한 단위계가 있습니다. 그게 SI 단위계 또는 표준 단위계 또는 국제 단위계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에서 이제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단위를 통일하자 해서 만든 것이 표준 단위계인데, 요 SI 표준 단위계에서는 길이, 질량, 시간을 기본 물리량으로 정의를 했고요. 물론 요 세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네 가지가 더 있습니다. 7개의 물리량을 기본으로 정의했는데 그 중에 이제 3개만 소개를 하는 건데, 3개의 기본 물리량을 정의하고 그 물리량의 측정값에 이름을 붙여서 단위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체의 길이를 측정했는데 그 길이가 뭐 1.2가 나왔다. 그럴 때 요게 물체의 길이니까 길이의 단위 미터를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이제 단위가 측정값에 붙이는 이름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길이는 미터, 그 다음에 질량은 킬로그램, 그 다음에 시간은 세컨드,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건 잘 알고 있죠. 그리고 기호를 이용해서 측정값을 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터, 킬로그램, 세크, S 이렇게 기호를 쓰고요. 그래서 1.2다, 1.2m다 그럼 딱 봤을 때 이 단위를 보니까 이건 길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실제 1.2가 그러면 얼마의 길이를 표시하느냐 하는 걸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길이가 1.2냐 아니면은 이만한 길이가 1.2냐 하는 것을 기준이 없으면은 각자 똑같은 1.2지만 서로 다른 길이를 가지고 1.2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정하는데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이 바로 표준입니다. 표준. 그러니까 표준은 1.0의 값을 크기를 엄밀하게 정의한 것이 표준이다 하는 거고, 길이, 질량, 시간에 대해서 각각의 표준이 있게 됩니다. 길이는 1.0m를 정의하는 것, 질량은 1.0kg을 정의하는 것, 그 다음에 초는 1.0 세크를 정의하는 것이 표준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 표준을 정했으면 표준이 있고 그 물체 어떤 물체의 길이를 쟀더니 이 표준이라는 길이의 1.2배만큼의 길이가 나왔다. 그러면 1.2m로 쓸 수 있구나. 그렇게 표준하고 비교해서 측정값을 표시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표준이 아주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이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면, 먼저 길이에 대한 표준을 살펴보면 1m라는 것은 빛이 진공에서 이만한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를 1m로 표준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숫자가 복잡하지만 이걸 외울 필요는 없는 거고요. 길이의 표준이 정의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복잡하게 정의된 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적도하고 북극까지의 거리, 그러니까 지구가 이렇게 있고 이게 적도면 이게 북극이죠. 이렇게 자오선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때 이 자오선을 1000만 가닥으로 나눈 다음에 그 하나를 1m로 정의한 건데, 이것이 이제 표준이 되려면 어떤 물체의 길이를 측정하고 얘하고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매우 이제 불편하고 부정확하죠. 그래서 이러한 표준이 폐기가 되고 백금 이리듐 합금 원기, 백금 이리듐 합금으로 막대 자가 아니라 이제 막대, 그래서 이게 1m다 그렇게 이제 정의를 한 건데요.
백금 이리듐이 상당히 안정적인 합금이긴 하지만 모든 금속은 온도가 올라가면 뜨거워지면 늘어납니다. 그리고 반대로 차가워지면 냉각이 되면 줄어듭니다. 그러면 표준의 길이가 온도에 따라서 길어졌다 짧아졌다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적합하지 않아서 또 폐기가 되고, 그 다음에 크립톤 전등에서 나오는 빛의 파장을 이용해서 정의를 하다가 현재는 광속, 진공에서 빛의 속력, 요 속력이 C 이퀄 3 곱하기 10의 8km/s로 상당히 정확하게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C를 그 하나의 상수로 보고 그 상수 값을 이용해서 이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를 1m로 정의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한 기준으로 1m의 크기가 정의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질량의 표준은 백금 이리듐 합금 원기, 요거 이제 킬로그램 원기라고도 하는데, 백금 이리듐 합금으로 원기둥을 만들어서 요것의 질량이 1kg이다.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유리병 속에 들어있는 요 부분이 킬로그램 원기가 되는데, 요 킬로그램 원기는 원기둥이 지름, 윗면의 지름, 단면의 지름하고 높이가 길이가 똑같게 제작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표면적이 가장 적은 표면적으로 만들 수가 있다고 그러는데, 요것이 이제 원본은 프랑스에 보관이 되어 있고, 요 킬로그램 원기의 복제본을 각 나라마다 연구소마다 이제 하나씩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해서는 1초가 세슈먼즈에서 나오는 복사선, 이것도 빛이죠. 복사선 주기에 요만한 배를 1초로 정의한다 하는 겁니다. 이것도 숫자를 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의가 돼 있다, 표준이 정의되어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시간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이렇게 빛의 성질을 이용한 것은 아니겠죠. 가장 우리가 경험적으로 시간을 재는 방법이 아침에 해가 뜨고 해가 지는 태양시, 그걸 기준으로 잡을 수 있는데 당연히 태양시가 계절마다 다르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다가 현재는 세슘에서 나오는 복사선 주기를 이용한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표준을 이용해서 이제 길이, 질량, 시간 등의 물리량을 단위를 통일하고 해서 측정을 해봤어요. 측정을 해봤더니 측정되는 길이의 물리량의 측정값의 범위가 상당히 크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측 가능한 가장 큰 크기로는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를 이제 보니까 10의 26 제곱 정도의 크기로, 물론 이거 근사입니다. 근사, 정확하게 잴 수는 없죠. 근사적으로 보니까 이만큼 크기가 되는 거고, 그에 비해서 작은 물체의 크기는 양성자,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양성자의 지름은 10의 15 제곱미터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를 보니까 10에 얼마나 돼요? 26에서 35를 더하니까 41제곱 정도의 범위로 이 측정값이 쭉 벌어지는 거죠. 질량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량도 관측 가능한 우주의 질량은 10의 51 제곱 킬로그램인데, 눈에 안 보이는 그러나 우리 주변에 흔하게 있는 전자의 질량은 10의 또 마이너스 31 정도가 됩니다. 이 범위도 엄청나죠. 시간에 대해서도 우주 나이는 10의 17제곱 정도, 그런데 핵끼리 충돌할 때 충돌에 걸리는 시간은 10의 마이너스 22 정도 해서 또 엄청 작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측정의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각각의 측정값에 대해서 이걸 다 이 숫자로 표시하면은 이 자릿수가 엄청나게 되는 거죠. 0이 26개나 필요한 거잖아요. 얘는 또 자릿수가 0이 0.000에서 15개가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중요한 그 숫자하고 크기하고를 분리해서 표시해보자 하는 것이 이제 과학적 표기법이 되겠습니다. 과학적 표기법이라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접했을 수도 있는데, 어떤 숫자를 이제 크든 작든 어떤 숫자를 1과 10 사이의 수로 표시를 하고, 근데 이제 실제 숫자가 10보다 클 수도 있고 1보다 작을 수도 있죠. 그 크기에 관해서는 10의 거듭제곱의 형태로, 그래서 이걸 곱한 것으로 나타내는 것을 과학적 표기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쿨롱 상수가라는 것이 있는데, 쿨롱 상수는 크기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실험적으로 측정을 해봤더니 이만한
값을 갖는다. 물론 이제 이러한 단위 하에서 그럴 때 이거를 그 1과 10 사이의 값이니까 소수점 첫 번째 소수점을 찍고요. 그러니까 8.9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이제 크기는 요 자릿수를 따져가지고 10의 9제곱의 형태로 그래서 중요한 숫자들하고 크기를 분리해서 곱하기로 표시하는 것이 과학적 표기법이다 하는 겁니다. 요 과학적 표기법도 여러분들이 많이 봐왔죠, 그죠? 알게 모르게. 그 다음에 중력상수 1보다 작아지는 것도 자릿수를 나타내는 소수점 아래 0이 이만큼 많은데 그거를 6.673 이렇게 1과 10 사이의 수로 표시하고 크기는 이렇게 마이너스 11제곱으로 표시하는 것이 과학적 표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길이, 질량, 시간에 대해서 기본 물리량을 정의하고 표준을 정의한 것이 국제 단위계에서 이렇게 작업을 했다 하는 것을 이제 공부를 했는데요. 단위계가 국제 단위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연히 국제 단위계에서 모여가지고 이렇게 단위를 통합하는 그런 과정 이전에는 각 지역마다 고유한 단위를 다 따로따로 썼겠죠.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쓰던 단위가 따로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현재 남아있는 단위계가 국제 단위계, 앞에서 공부했던 국제 단위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CGS 단위계 또는 가우스 단위계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미국 관습 단위계가 있습니다. 이 미국 관습 단위계는 실생활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기본 물리량인 길이, 질량, 시간에 대해서 국제 단위계에서는 이제 단위 이름을 미터, 킬로그램, 초, 세컨드로 표시를 하고요. 이건 기호고 그 다음에 CGS 단위계에서는 센티미터하고 그램, 세컨드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CGS가 이 CGS 앞글자를 딴 것이 CGS 단위계가 됩니다. 그리고 미국 관습 단위계는 길이가 피트 그리고 질량이 슬러그입니다. 이건 좀 생소하죠? 슬러그라는 단위가 있고 시간은 똑같이 세컨드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단위가 서로 다르면 의사소통이 어렵고 불편하기 때문에 단위를 통일시킨 것이 국제 단위계 SI 단위계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쓰는 모든 교과서 그런 교과서에서는 요 SI 단위계를 기준으로 설명을 하자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물리 전공의 전자기학 같은 경우는 요 CGS 단위계를 사용하면 공식이 좀 간단하게 표현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물리 전공을 공부하는 사람은 나중에 CGS 단위계를 접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미국 관습 단위계는 아직도 이제 실생활에서 이 사람들은 요 피트, 슬러그 물론 이제 슬러그보다는 질량보다는 그 무게, 파운드 그런 걸 사용을 하겠지만 미국 관습 단위계가 아직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위계 사이에 미터, 그러니까 이 길이에 대해서도 국제 단위계에서는 1미터라고 정의된 값하고 미국 관습 단위계에서 1피트라고 정의된 값이 서로 다르겠죠. 그래서 실제로 같은 크기의 길이를 미터로는 얼마인지, 그 다음에 피트로는 얼마인지를 나중에 구분해서 서로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때 국제 단위계나 CGS 단위계를 미터법이라고도 하는데 미터법에서는 그 앞에서 소개한 과학적 표기법의 크기를 표시하는 10의 거듭제곱 형태 있잖아요. 요것을 이제 좀 더 이름을 붙여가지고 접두어라는 그 형태로 이름을 붙여서 이 크기를 이제 보기 쉽게 그렇게 사용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접두어는 외워야 되는데요. 자, 먼저 크기가 10배인 경우를 데카, 이름은 그러니까 내용은 데카이고 기호를 또 따로 씁니다. 그래서 DA가 데카, 그리고 100배일 때는 헥토라고 그러고요. H라는 기호를 씁니다. 혹시 일기예보 듣다 보면은 태풍이 올라오는데 뭐 중심 기압이 몇 헥토파스칼이다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죠. 그때 이제 헥토파스칼이라는 것은 100파스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00배가 킬로, 이거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1000배씩 증가하는 걸 표시하는데 10의 6, 10의 9, 10의 12 하는 식으로 그래서 메가, 기가, 테라, 페타 여기까지는 또 컴퓨터 관련된 용어에서 많이 쓰죠. 그리고 페타 엑사까지 암기를 하도록 하고요. 작아지는 쪽으로는 10분의 1 대시 그리고 기호는 D라는 기호를 쓰는데 이 대시는
환경 소음 문제에서 데시벨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이것도 이 벨이라는 단위의 대시니까 10분의 1이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센티 평소에도 많이 쓰죠. 100분의 1. 그리고 밀리가 1000분의 1인데 이제 밀리까지는 익숙하게 잘 쓰는데 그 다음부터는 요 1000배씩 작아지는 그런 단위로 이제 10의 6제곱은 마이크로 요거는 이제 미생물의 세계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나노 요거는 원자의 크기가 나노 단위가 됩니다. 그 다음에 피코는 나중에 축전기에서 전기 용량을 공부하게 되는데 전기 용량의 크기가 피코로 많이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fem토는 원자핵의 크기입니다. 양성자의 크기, 원자핵의 크기. 그래서 fem토가 등장하면 핵물리학에서 이제 요 fem토가 많이 등장하고요. 원자 물리학에서 나노가 많이 등장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크기도 알아야 되고 접두어 이름도 알아야 되고 기호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암기해야 됩니다.